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 보복 사태에 대한 반일 선동은 꼭 10년 전 광우병 사태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정당한 근거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친일, 매국, 이적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들은 선동방송에 앞장서고 정확하지 않은 팩트, 진실은 가려지고 이런 거짓말과 선동만 난무하는 이런 사태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 세력에 대한 협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한 협박, 그 보수 언론에 광고로 실는 기업과 광고주들에 대한 협박,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라고 하는 좌파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꼭 10년 전 광우병 사태 때도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 보수 언론과 광고주에 대한 협박, 10년 전 광우병 사태 때는 조중동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는 먼저 조선일보를 걸고 나왔습니다. 언소주라는 약칭으로 알려져 있는 이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라고 하는 좌파 단체는 내달서부터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매주 그 광고량에 따라서 1등, 2등, 3등 3개의 기업을 골라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10년 전 광우병 사태 때도 이 언소주의 회원들은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언소주의 대표는 공갈 혐의로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비록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언소주는 조선일보를 겨냥을 해서 조선일보가 기사의 일본에 반해 일본의 혐한 여론에 이용될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한 투자가 1년 새 40%가 줄었다라는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바꾸면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 투자를 기대하나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것.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100년 전, 1세기 전의 국채보상운동, 동학혁명 이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어판으로 바꾸면서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반일 불만 지른다 이런 정권이다 라는 식으로 제목을 바꿨고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이런 관계자들이 이것을 혐한 여론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을 했다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부당한데 일방적으로 일본이 부당하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데 조선일보가 한국 정부와 여당을 때리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은 부당한 거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 사태의 발발의 원인이 뭐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해결책은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일종의 야만적인 협박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의 하이에나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목에 광동제약 협박 사건을 집어넣은 것은 10년 전 2009년 광우병 사태 때 광동제약이 최대 대표적인 피해자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소주가 광동제약을 타깃으로 삼아서 조선동아중앙에 대한 광고 게재를 중단해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광동제약이 이것에 응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이 좌파 신문들이죠.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동제약이 버텼겠습니까? 아니면 굴복했겠습니까? 광동제약은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하면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에 이 최수부 회장은 왜 국민을 믿지 못하는가? 광동제약의 최수부 회장을 기억하십니까? 2013년에 작고했습니다. 그는 40년 최씨 고집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로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뚝심 경영. 그는 경상북도 김천 출신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않은 이런 일종의 미천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동제약 사업을 뛰어들어서 외길 뚝심 경영으로 40년 최씨 고집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가능할 정도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 광동대약,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약이나 제품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최수부 회장이 왜 고집을 40년 최씨 고집이 왜 이 정도의 협박에 물러섰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기한 칼럼의 핵심이었습니다. 최수부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박에 굴복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버티려고 했다. 그러나 이사들이 회사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나 역시 대단히 괴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럼에서 최수부 회장에게 얘기한 논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국민, 다수의 소비자를 믿고 이번에 만약에 최 회장 당신이 의연한 행동으로 협박에 버텼다면,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지만 다수의 국민 소비자들이 광동제약과 최 회장의 그런 의연함을 믿고 거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서 앞으로 회사는 더 성장하고 매출은 회복되고 더 오히려 커질지 모른다. 다수 국민의 이성을 믿어라. 믿어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부 회장이 언론에 나와서 만약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면 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상한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다수 국민 소비자 여러분들의 이성과 신념을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국민들이 최수부 회장과 광동제약을 지켜줬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조선일보와 조선일보의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똑같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벌써 제가 왼쪽에 명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사태가 왜 10년 전과 유사한가? 첫 번째, 보수 언론에 대한 공격. 두 번째, 광고주 불매운동을 선언을 했다라는 점. 세 번째, 다수 언론의 선동방송. 지금 KBS, MBC, JTBC 이런 방송사들이 이 반일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좌파 단체들의 총연합, 총연대, 광우병, 세월호, 최순실 이런 선동 대상의 사건만 터지면 좌파 단체들은 총연합에서 하나의 어떤 이 조직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도 이 조직체가 주최를 하고 이 조직체의 명의로 개최를 합니다. 지난 주말 주한 일본 대사관 이 부지에서 앞에서 열렸던 이 반일 촛불 집회도 수십 개의 단체가 벌써 연합을 해서 조직하고 기획해서 만든 그런 반일 촛불 시위였습니다. 다섯 번째, 흔들리는 자유시장경제. 벌써 이번에 반일 선동에도 협박에 굴복해서 흔들리는 그런 작은 기업과 이런 단체 또는 더 개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본제 카메라를 소개하고 선전하고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던 어떤 인터넷 이 업자는 이런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왜 일본제 카메라를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했습니까?
왜 일본의 문구 제품을 한국의 어린이들이 선호했습니까? 품질이 좋고 안전하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고, 이래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상품보다는 이들의 제품이 월등하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들을 아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번 반일 선동 사태 때도 협박에 굴해서 흔들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구성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고주들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도 절대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께서 조선일보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복 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만큼 조선일보가 하느냐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도 조선일보의 어떤 면에 관해서는 저 자신도 이것은 부족하다,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것은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른 언론에 비해서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 때 예를 들어서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되었던 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노무현 정권이 이것을 인정을 해서 언론 발표문에 피해 보상도 무상 3억 달러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호도하는 것을 파헤치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예를 들어서 왜 제3국 중재위라고 하는 일본의 요구를 받으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정부에 대놓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일본은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에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과 대안이 있는지 조선일보가 좀 더 제시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평가와 또는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우리 자유우파 세력은 조선일보를 이번 사태에서 밀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이 반일 선동 하이에나들,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인들과 광고주들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반일 선동의 하이에나로부터 이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